오늘은 리제로 3기를 맞이하기 전 최종 복습! 2016년 1기 방영 이후 큰 인기를 얻으며 2020년 3분기에 2기, 이번 4분기에 3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간 앞 내용 까먹으신 분들 많죠? 그래서 오늘은 3기 보기 전에 꼭 체크하고 가야 할 1, 2기의 간략한 스토리 맥락과 3기에서 풀어질 내용까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리제로를 계기로 양산형 2세 괴물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2016년 이후부터 2세계 장르의 작품들이 미친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명성에 걸맞게 이 작품도 2세 괴물, 현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다른 세계로 넘어가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나츠키 스바루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길에 어라라? 왜 눈이 침침하지? 두둥 2세계로 보내시고 마는데 인상이 나쁘다며 반에서 따돌림 당하고 결국 등교 거부에 히키코모리 생활하고 있던 18살의 스바루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서툴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감만큼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으니 이 세계까지 왔겠다. 치트 능력 하나쯤은 받았겠지 싶어서 골목에서 마주친 불량배들과의 싸움을 결심하는데 하지만 스바루에게 초인적인 힘 따윈 없었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때 소고마데요! 에밀리아가 등장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스바루와 에밀리아의 첫 만남. 이렇게 스바루의 이세계 라이프가 시작되죠. 보통 여기서부터 새로 만난 히로인들과 우효 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여타 이세계물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좀 암울하게 흘러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계속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거든요. 에밀리아가 자기가 뭘 잃어버렸다, 그걸 찾고 있다 라고 하자 정의감 넘치는 스바루는 자신을 구해준 에밀리아의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에밀리아의 물건 찾기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에밀리아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걸 훔친 범인을 찾는 도중에 두 사람은 계속 위험에 노출됩니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때 스바루의 능력이 발현되죠. 사망회귀, 특정 세이브 포인트로 되돌아가는 능력. 근데 이게 좋은 거라고 보긴 어렵겠죠? 끔찍한 일을 반복해서 겪어야 하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몇 번의 사망회귀 끝에 결국 잃어버린 휘장을 찾게 되느냐? 네,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바루가 몇 번이고 에밀리아를 잃으며 느끼는 감정, 사망을 회피하기 위한 공작 등 작품에 몰입하게 만든 요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결국에는 해결되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을 사테라라고 소개했던 에밀리아도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자신을 구해준 스바루에게 아타시노 나마에와 에밀리아, 타다노 에밀리아요. 아리가또 스바루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열고 크게 상처 입은 스바루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에밀리아의 저택은 아니고 에밀리아가 신세지고 있는 귀족 로즈월의 저택이지만요. 그리고 이 저택에서 메이드로 일하고 있는 램과 람, 금속고를 관리하는 베아트리스와 만나는데요. 겉모습은 귀엽지만 두 명은 전투 메이드고 한 명은 420살? 아무튼 그렇게 로즈월 저택에서 눈을 뜨게 된 스바루는 에밀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녀의 정체는 무려 왕선 후보. 로즈월은 에밀리아의 후견인으로서 에밀리아를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선에 참여하려면 전에 잃어버렸던 이 휘장이 꼭 필요한 거죠. 이 휘장을 뺏어갔던 것도 경쟁 상대의 짓이었던 거고. 아무튼 로즈월은 에밀리아를 구해준 스바루에게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스바루는 자신을 이 저택의 사용인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런 거 다 구실이고 에밀리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에밀리아에게 데이트 신청도 하며 행복한 나날만 이어질 줄 알았으나 또다시 상상도 못하게 어두운 결말에 이르고 맙니다. 미시라노 텐조다. 반복되는 사망 회귀. 스바루는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싶어서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시행착오를 겪는데 몇 번이고 똑같은 결말을 맞이해요. 로즈월 저택에서의 사망 회귀는 스바루의 정신을 꺾어버릴 정도였는데 그도 그럴 게 이번 회귀의 범인은 바로 램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그렇게나 순진무구해 보였던 램이 180도 바뀐 표정으로 눈을 붉히며 공격해오는 모습.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듯 스바루에게 계속해서 에밀리아 적대 진영의 사람이냐 마녀교 관계자냐 라고 물어왔죠. 당연히 스바루는 램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루프는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끊어낼 수 있을까? 끊어낼 수 있긴 한 걸까? 반쯤 꺾여버린 스바루를 위로해준 건 에밀리아. 무릎 베개까지 해주는데 에밀리아의 위로 섞인 손길에 스바루는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이번 위기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램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신뢰를 주고 이성을 잃고 숲을 떠돌던 램을 구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정면 돌파하는 스바루. 그렇게 폭주한 램을 되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램은 자신이 람과 친구들을 상처 입혔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번과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램. 어릴 적 램과 람이 한 마을에 있었을 무렵 언니인 람은 신동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램은 언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에 항상 언니인 람에게 보호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녀교에 의해 마을이 습격받게 되고 자신을 지키다 크게 다치고 만 람. 그때 이후 람은 힘을 잃어버렸고 이후 둘은 로즈월 저택에 고용되었다고 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램. 그런 램에게 스바루는 웃으며 내일의 이야기를 하자고 말해주는데요. 그 말에 구원받은
렘은 그날부터 스바루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건이 해결되고 본격적인 왕선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에밀리아와 함께 왕도로 가서 왕선 후보자들과 만나는 스바루. 이때쯤 스바루는 몇 번이고 사망회귀 능력으로 위기를 타파해온지라 꽤나 자신감에 차있던 상태였고 자신이 에밀리아의 기사다라며 자만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 나대는 스바루에게 에밀리아가 화를 내는 파트이기도 하죠. 결국 오하리니시오. 둘은 완전히 틀어지고 마는데 에밀리아는 로저월 저택으로 돌아가고 스바루는 렘과 함께 또 다른 왕선 후보자 크르쉬 저택에서 치료를 받는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얌전히 치료받으라는 에밀리아의 말을 무시하고 또 로즈월 저택을 향하는데 여기서 찾아오는 세 번째 위기. 마녀교 대죄주교 나태 담당 페텔기우스 로마네 꽁띠의 습격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백경의 등장. 페텔기우스는 에밀리아가 그릇으로서 알맞을지 판별하기 위해 백경을 이용해 회방을 놓는데 이들과 엮이며 스바루는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마녀교에게 당한 렘, 초토화되어 끔찍한 풍경의 로즈월 저택. 몇 번이고 렘과 에밀리아를 잃으며 스바루는 점점 절망에 빠지게 되고 본인의 힘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자신감이 사라져만 갔죠. 게다가 렘의 희생으로 겨우겨우 에밀리아와 만났을 때는 렘의 존재가 모두에게 잊혀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 사망위기라는 스바루. 그냥 이대로 렘과 함께 운명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든 걸 포기하려는 스바루를 렘은 그냥 둘 수 없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스바루를 믿지 못하게 되더라도, 스바루 자신조차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신만은 곁에서 믿고 지지해줄 거라 말하는 렘. 이게 진짜 명장면이죠. 이때 렘의 고백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렘의 진심을 스바루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백경 토벌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왕선 후보자 아나스타샤와 크르쉬를 불러 동맹 협상을 제안하고 크르쉬 진영의 집사 비렐름이 앞서서 백경 토벌이 시작되는데요. 참고로 비렐름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백경에게 잃었기 때문에 이번 토벌전은 그의 복수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모두의 힘을 합쳐 성공해내고야 말죠.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나태의 대죄주교 페텔기우스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완벽히 벗어나려면 페텔기우스까지 토벌해야만 하는데 한 번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 다음 회기에서 끝까지 발악하는 페텔기우스를 끝끝내 마무리 짓는 데 성공해낸 스바루.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리제로가 아니죠. 재회한 에밀리아에게 스바루는 또 끔찍한 대사를 듣게 되는데 스바루는 다시 한번 사망회기를 시도하지만 이미 세이브 포인트는 갱신된 뒤라 렘이 잊혀지는 미래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렘을 구해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막을 내리는 1기. 여기까지가 소설로 따지면 1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어지는 2기는 4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렘이 잊혀지게 된 이유는 백경 토벌 당시 탐욕의 대죄주교 레굴루스와 폭식의 대죄주교 라이에게 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라이에게 이름과 기억을 먹혀 가사 상태에 빠짐과 동시에 모두에게 잊혀지고만 렘. 그리고 크루쉬는 기억을 먹혀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1기 마지막 부분에서 마녀교가 습격해올 것을 대비해 스바루와 람이 로절 진영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는데 스바루를 따라온 자들은 왕도로, 람을 따라간 자들은 성역으로 피난했거든요. 이 성역으로 피난 갔던 마을 사람들이 사태가 끝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스바루는 에밀리아, 오토와 함께 성역으로 향했고 이 성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2기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성역으로 가던 중 프레데리카로부터 받은 휘석이 반응해 에밀리아와 잠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스바루는 탐욕의 마녀 에키드나와 만나죠.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있었던 일을 모두 잊는 대가로 시련에 도전할 자격을 얻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 로즈월과 람을 만나게 된 스바루. 에밀리아는 성역의 결계에 의해 잠시 기절해 있는 상태였고 이 결계 때문에 에밀리아는 성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역의 결계를 깨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선 탐욕의 마녀의 묘소로 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죠. 원래는 에밀리아만 시련에 도전하면 되지만 에키드나로부터 자격을 받았던 스바루도 시련에 휘말리게 되는데 여기서 스바루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등교 거부하며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던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며 시련 속 부모님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련을 이겨내 무사히 묘소로 돌아오지만 에밀리아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이후 몇 번이고 실패하는 에밀리아를 보며 일단은 성역에 묶여있는 마을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스바루. 스바루는 홀로 로즈월 저택으로 돌아가 사정을 설명하기로 하는데 이 저택에서 사건에 휘말려 사망회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세이브 포인트는 스바루가 1차 시련을 통과한 직후의 시점. 시련에 실패한 에밀리아를 북돋아준 뒤 서둘러 로즈월 저택으로 돌아간 스바루는 몇 번의 사망회기 끝에 자신을 해친 자 엘자가 노리는 게 바로 베아트리스임을 알게 되는데요. 로즈월 저택에 남아있는 베아트리스를 노리는 엘자, 그리고 시련에 통과하지 못하는 에밀리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바루.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듯한 스바루에게 오토가 자신에게 의지하라 말하고 에밀리아도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렇게 동료들을 믿으며 베아트리스를 구하는 데 집중하는 스바루. 그 사이 에밀리아는 하나둘 시련을 돌파해 나가고 있었고 스바루는 400년간 금서고에서 자신을 꺼내줄 누군가
누군가를 찾아 외롭게 있었던 베아트리스와 계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에키드나가 스바루를 불러내며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스바루를 도와주는 건 사실 탐욕의 마녀인 에키드나가 사망의 기능력을 가진 스바루와 계약해 자신의 지식욕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바루는 에키드나의 제안을 거절하고 베아트리스와 계약할 것을 택했죠. 한편 최후의 시련까지 돌파하고 묘소 밖으로 나온 에밀리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강렬한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대량의 만화를 감지한 3대 마수 중 하나인 데토가 성역으로 모여들고 있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 베아트리스와 스바루가 에밀리아의 앞에 나타나 데토를 처리하며 마침내 성역이 해방. 그렇게 2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성역편에서는 에밀리아의 과거에 대한 떡밥이라든지 로즈월의 비밀이라든지 에키드나를 포함한 마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정말 중요한 파트였는데 에밀리아가 홀로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은 특히나 마음에 남았고 베아트리스의 속마음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파트였습니다. 이후 이어질 3기는 소설로 따지면 5장 성역이 해방된 1년 후의 시점을 다루게 될 텐데 이 1년 동안 스바루는 렘을 깨우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고 해요. 이 1년간 뭐하고 지냈는지는 3기 초반에 살짝 언급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때부터 스바루와 계약한 베아트리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3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약해줄지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가 되겠네요. 3기는 습격편, 반격편으로 각 8화씩 분할 이쿨로 방영하고 아나스타샤 진영의 대도시 중 하나인 숨은 도시 프리스텔라에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마녀교 또한 프리스텔라로 모이면서 또 치열한 전투가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2기 때도 신캐가 대거 나왔었는데 이번 3기에도 신캐가 많이 나올 예정이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대제주교 중에 분노의 대제주교인 시리우스는 아무리 봐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인 것 같아서 좀 신경 쓰이는데 이게 3기에서 떡밥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려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램 깨어나나? 깨어나나? 겠냐? 이 부분도 과연 3기에서 풀릴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3기 시점부터 스바루가 유녀술사라는 이명을 얻게 되는데요. 왜 유녀술사인 건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기는 메로나 이슈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3기는 과연 1기 때의 영광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리제로 3기를 보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봤는데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정리하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1, 2기도 재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